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문홀라지 오라클 중에서 유문 카드를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저번에 달의 위상에서 공부했던 달의 모양이 있죠? 유문. 아직 달이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유문은 새 시작 또는 재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과 함께 이제 각 카드마다 있는 별자리랑 합쳐져서 이제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볼 카드는 양자리 카드예요. 행동을 할 시간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네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올바른 길, 좋은 길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별자리 중에 이 양자리는 첫 번째니까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양자리의 뜨거운 불이 우리가 하는 노력과 함께 그 목표로 데려다 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너무 서두르다가 매너를 잃는 건데요. 그렇게 자신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의미로는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것,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새로운 남성이 인생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 카드는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럭셔리한 금성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별자리고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부터 보자면 번영의 앞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네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돈 또는 자신, 무언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 카드를 뽑았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곧 얻게 될 거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끌림의 법칙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믿으라고 이제 말을 해줘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남들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줄 거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메시지에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 저축하는 것 이렇게 있네요. 다음 카드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의사소통, 사교, 아이디어, 여행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좋아하고 약간 수다스러운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카드 속의 메시지에서는 그래서인지 의사소통이 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이제 의사소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공한 관계에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최근에 경솔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좀 반성하고 주의하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당신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보라는 것, 머릿속의 생각을 모두 마음에 담아두지 말 것, 누군가가 추파를 날린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독서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다음 카드는 개자리입니다. 개자리는 그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 한번 유니버셜 웨이트의 달 카드에서 가제가 나와서 각각류에 대한 말을 약간 했었는데요. 그 카드에서도 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개는 마찬가지로 물과 관련이 되면서 감정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이제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사생활에 새로운 시작이 보인다고 해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룸메이트나
친구들 또는 자신의 이사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만약에 가족한테 좀 소홀해진 그런 느낌이 있었더라면 연락을 먼저 해볼 것, 또는 자신에게 좀 소홀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면서 돌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감이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빨리 해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누군가에게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아이의 새 시작, 목표를 다시 되짚어보기, 돌아보기,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명상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을 하네요. 다음 카드는 사자 자리 카드입니다. 사자는 자신감이 넘치는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도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자신의 멋진 순간이 시작되는 그런 신호라고 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길 원하고 있다면 그 관심이 곧 올 거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약간 그 해석할 때 글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만큼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카드는 처녀자리 카드예요. 처녀자리는 건강,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누군가를 위하는 어떤 행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의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 속 메시지에서는 받기보다는 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바라기보다는 먼저 베풀라는 말이겠죠?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잘 조직된 그런 재시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처녀자리가 이제 잘 조직된, 잘 계획된, 구성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뉴문 자체가 새 시작, 재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조직된, 잘 계획해서 재시작이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카드가 건강을 강조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 좀 상태가 안 좋았다면 좀 괜찮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고,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뭔가 좀 밀리는,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너무 분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점진적인 개선,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로 돈과 사랑이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천칭자리입니다. 뭔가 이 별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천칭자리는 사랑, 조화, 협상, 관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의 별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드 속 메시지에서는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협상이나 재협상을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누군가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균형 잡힌 관계로까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팀이나 짝을 이루어서 할 것을 추천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이기적으로 구는 게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이 카드를 뽑았을 때 결혼 또는 약혼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법적인 일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뜻대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집중해서 외모만 치장하고 이러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카드는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는 죽음과 부활의 사인이에요.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약간 어둡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두운 것과 함께 신비로운 에너지가 함께 있어요. 정갈자리를 보았을 때에는 어두운 면을 통해서 빛을 얻는 그런 일을 할 때라고 하네요. 카드 속 메시지에서는 두려움을 헤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부활, 다시 태어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요. 지금은 매력을 뽐낼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매력을 뽐내다 보면은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한을 풀어낼 시간이라는 것, 집착과 질투를 하지 말라는 것, 편집증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있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투자하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는 재미, 여행, 탐험의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에너지가 낙관적이고 운이 좋은 그런 에너지라고 해요. 이런 낙관적인 에너지는 좋은 것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카드의 메시지에서는 운이 당신 옆에 있어요 라고 하네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웃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탐험 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인하지 말라고 해요. 탐험할 때는 위험 요소들도 좀 많잖아요. 이러한 탐험에는 다른 사람과 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한다든지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더 웃도록 노력하라고 하고요. 공부 또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주고 있고 너무 속 좁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는 야망, 건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되게 견고하고 단단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야망,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는 약간 연말에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좀 열심히 해볼까? 약간 이런 거요. 이 카드를 그럴 때 뽑았다면 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카드 속 메시지에서는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새로운 계획, 전략을 요구해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재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진짜 있고 싶은 곳, 그곳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목표가 생기고 야망이 생기잖아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노력하면 꿈이 실현된다는 것, 공부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좋은 신호가 있다는 것, 내가 하든 남이 하든 통제하는 것, 뭔가 구속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끝나가요. 이번 카드는 물병 카드입니다. 물병 카드? 물병자리 카드입니다. 물병자리는 발명, 현대, 인류의 사인이에요. 이 물병이라고 해서 물병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물의 사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물병자리는 물이 아닌 공기에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지성에 대해 관련되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카드 속 메시지에서는 이 상황에 사랑을 가져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데요. 변화가 오고 있는데 엄청 빠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 변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이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건데요.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 보자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과거를 보고 배울 점은 배우고 버릴 점은 버려서 미래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도 해요.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실용적으로 생각하기,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 지금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공상, 신비, 감정의 깊이, 이상주의와 관련된 카드고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 즉 무의식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상과 심사숙고를 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공상에 잠긴 생각과 변화된 그런 생각이 부딪혀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생각이 이미 전에 겪었었거나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좋은 일은 꿈과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두려움을 직면하라는 것, 치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쉽게 속지 말라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문 카드의 재시작과 각 별자리들의 메시지가 합쳐져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다음에는 이제 풀문 카드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